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는 기업 인사 담당자로 이제 강민혁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취업 컨설팅에 뛰어드셨던 것이 아니라 네. 직장 생활을 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직장 생활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CJ에서는 제가 이제 계열사로 입사해서 그룹 본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비록 뭐 CJ라는 기업이 어떤 분들에겐 작은 기업일 수도 있고 큰 기업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계열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룹 본사 조직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인정받는 건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으실 텐데. 예, 잘하시네. 가끔씩 어떤 분이 있냐면 댓글로 그 기업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와서 취업 컨설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댓글 그렇게 다시는 분이 계셨어요. 밴데이. 근데 뭐 저는 당당한 게 뭐 제 커리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저도 늘 영상에서 얘기했었었는데 삼성에서는 제가 일을 잘 못했어요. 일을 잘 안 했고 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 일을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불만족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도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컨설팅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제형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혹시 좀 경쟁적 분위기들 때문에 그런 아니면 그런 거는 저는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삼성이 뭐 안에서 좀 뭐 치고받고 뭐 경쟁 뭐 세계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스텝 조직들이 사업이 워낙 1등이다 버리니까 오히려 스텝 조직들이 상대적으로는 하부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의기소침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인사팀에서 근무를 한다. 이게 당연히 의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스텝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삼성의 문화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직에서 필요한 역할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하찮았던 업무였거든요. 근데 그 하찮았던 업무를 제가 잘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 야, 내가 큰 업무를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업무를 하는데 이 작은 업무를 내가 못하네?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항상 승승장구하다가 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 일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자존심 상하는 거 플러스 그 조직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왠지 내가 이건 내 길이 아니었구나. 인사라는 직무가 원래 인사를 제가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나한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역량이 이제 큰데 자율성과 주도성은 떨어지고 직무의 이제 범위는 이렇게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덩치가 큰 잉어가 조그마한 어항에서 이렇게 헤엄치려고 하니까 아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 동안 배운 점 너무 많죠. 늘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울 점들이 좀 뭐가 있었을까 하는 교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그래도 만약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먹고 산다고 하면 진작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직장생활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CJ그룹은 아무래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의 모든 거를 만들어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CJ에 있는 선배님들 가끔씩 연락하고 감사패 받으셔야겠네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그 CJ에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봉은 높지 않았어요. 네, 금전적인 부분은 그냥 그런데 제 모든 그런 사회생활의 어떠한 뭐랄까 그 기초를 CJ에서 다 닦은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 인간적으로 잘해주셨던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몇 가지에 초점을 두고 선택하는 게 참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또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이고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퇴사를 해서 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모든 게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연봉 조금 좋다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옮겨나가는. 예, 산업이가 뭐 월 50만 원 더 받나 100만 원 더 받나 예, 노비의 인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기준 선택 잘 하셔야 되고 또 실패가 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걸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긍정성 태도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인사 담당자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채용하는 업무들을 보셨다라면 혹시 이런 인재들이 좀 채용이 잘 되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참 데이터가 오류가 많이 낄 수가 있는 게 그 합격했던 친구들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얼굴이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밝은 애들이 합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합격을 하니까 그렇게 밝은 거지 원래부터 밝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데이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항상 합격하는 사람들의 뭐 공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자기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려고 완벽하게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확신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더 어필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건 뭐 회사마다 다를 거고 직무마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래도 그런 뭐 겸손한 건 좋지만은 최소한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뭐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은 자기 확신에 대해서 수치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한 59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또 그건 아니 저는 정말 겁이 많고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에요. 뭔가 강의가 있다 막상 가면은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는데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게 불안해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불안한데 준비는 안 하는. 완벽주의적 서사. 아니 완벽주의라면은 걱정을 했으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은 안 하고 걱정만 해. 제가 그때 95점 답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99점이 했는데 59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항상 말하는 거 하고 딱 뒤통수 때리는 말씀을 잘하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VCR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생활 동안에 사진이 없어요 진짜. 직장생활 했던 그 사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찾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이런 데 올렸었는데 싸이월드 없어지면서 제가 그거 다운을 받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제가 전부 다 저 유명인들처럼 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사진 보내주셔야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앨범 요청을 해야겠는데요. 자 VCR 이거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자 남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사실 다니셨잖아요. 네. 취업 컨설턴트로 독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남겼는데요. 네. 구독자 이종찬님께서도 직장인 강민혁에서 어떠한 결심으로 선생님 강민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고 점검을 받고 하니까 아씨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뭐 삼성에 있을 때 뭐 부장님께서도 뭐 예를 든다면 연봉이나 뭐 PIPS 당시에 뭐 다 받고 하면 그래도 한 장 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 한 장 넘게 받으셨을 거예요. 새해 전으로. 근데도 맨날 무슨 대출에 시달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의 모습이 이 모습일 텐데 나름 삼성에서 근무하면은 그래도 되게 좀 돈도 많이 버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 쉽지가 않구나 월급쟁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좀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거는 직장인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정신 못 차리기 전에 나와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내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크게 그때 주변에서 다 말렸죠. 근데 말렸는데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퇴사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개강을 했는데 그때부터 만석이었어요. 진짜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작업을 좀 했죠. 미리 이제 무료 특강도 좀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 멘토링을 했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멘토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취준생들이 이게 무슨 막 삽질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것들이지 다들? 이러고 너무 보이니까 이제 멘토링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멘토링 받는 학생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육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가서 저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분이 뭐 사기꾼이야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서는 이건 교육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저도 사실 그걸 못하면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아껴봤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면 돈을 더 잘 벌겠다. 야 이거 내가 여기서 하면은 이거 내가 먹히겠는데 이게 느껴진 거죠. 식당 가가지고 맛을 먹고 나서 이건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겠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시장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나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하는 행동과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행동과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사무실 같은 것도 구해야 되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고 강의 파일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무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1인 기업이고 지금도 1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복층 오피스텔을 구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공용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공용 이 사무실을 구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다음 달 1개월 끝내고 계약 해지하고 바로 이제 오피스텔을 구했죠. 왜냐면 내 강의장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 복층이었어요. 그 위에서 살았어요. 1년 넘게. 복층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서는 강의를 하고. 제일 걱정됐던 게 언제냐면은 아침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학생이 그거 제가 모르고 자고 있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초인종만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냥 제가 너무 막 그게 오히려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게 또 남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학생이면 더 이게 걱정이 왜냐면 시지도 못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하여튼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장소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학생이 오면은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학생들하고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뭐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밖에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때도 뭐 오후 늦게 이렇게 뭐 정시간 여학생이 온다 1대 컨설팅 온다 그러면 일부러 문을 다 열어놓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우 세상에 10년 지나셨군요. 진짜 10년이면 감사히 변하는 진짜 건데,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뭐 보니까 취한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냥 계속 실전만 하시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뭐 준비 기간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지 무슨 뭐 준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저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낯간지러울 수 있겠지만 1인 기업가로 독립한 이후에 본인이 이룬 성과나 성취가 있다라면 좀 자랑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야. 네. 기대치 않았던 대답인데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자랑질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게 전 자랑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사람,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강민혁 꼭 저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저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강남권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테니스 클럽의 회장을 이제 또 2년 동안 하면서도 뭐 조직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또 거기서 오는 또 제거한 인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인생의 중요한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뭔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제적이고 약간
그 계산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막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열심히 살려고 뭔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제 인생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성공하셨네요. 이미 좋은 아유, 사람이고 좋은 아유, 선생님이고 네. 하니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욕심 없이 자기가 이루는 것들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시기 질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셔도 안 되고요. 존중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